네, 이번 시간은 스텐진으로 SCB 가격을 바꾸는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시트 엔진으로 어떻게 찾아가냐, 그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시트 엔진 튜토리얼까지 해보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좀 감이 오실 건데, 마인드맵처럼 생각을 연이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SCB의 가격이 담겨져 있는 원래 메모리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 핵심은 SCB를 뽑으면 어떤 값이 변화하느냐, 눈에 보이는 값이 어떤 값이 변화하느냐, 그럼 그 값이 변화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겠죠. 예를 들면 SCB를 뽑으면 가격이 50이 줄어들죠. 가격이 50이 줄어드는데, 그럼 이 미네랄 가격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 미네랄 가격이 들어있는 공간을 찾아낸 후에 그 공간을 수정하는 코드를 찾아내면은 SCB 가격을 어디서 얻어오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일단 미네랄 가격을 얻어오는 것부터 할 건데요. 시트 엔진에서 스타그래프트를 오픈해야겠죠. 그리고 미네랄 가격을 스캔 하는데 105개가 떴습니다. SCB 하나 뽑으면 150으로 줄어들고 넥스트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은 취소하니까 가격이 다시 올랐죠. 3개가 있는데 초록색 부분이 스타그래프트 메모리 공간이고 초록색이 아닌 부분은 외부 공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초록색이 아닌 부분은 스타크래프트랑 완전히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은 것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요청한 메모리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록색 공간이 스타크래프트랑 관련이 있는 메모리 공간이 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보면은 바뀌죠? 보면은 아래에 있는 값이 1000이 될 때까지 일정한 값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래 값은 2000으로 바꾸면은 2000에서 계속 1000으로 줄어들죠. 또르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네랄 가격하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방금같이 뚜루루룩 하는 효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따로 저장된 그런 임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미네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가격이 원래 미네랄 가격하고 가까워지도록 일정 양만큼 조금씩 쭈르륵 하고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다른 데서 이렇게 겉값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거는 좀 명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그런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그리고 겉으로도 알아보기 쉬운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공간을 알아냈고, 메모리의 값이 일정한 게 아니고, 게임에서 예를 들어 미네랄을 캐면은 가격이 가지고 있는 양이 증가하고 SCB를 뽑으면 감소하고 그러잖아요. SCB를 뽑을 때 값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만큼. 그러면은 컴퓨터는 그 SCB 가격이 50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SCB 가격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CB 가격을 가져와서 미네랄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코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거를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디버거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디버거를 기능을 킬 거냐고 물어보는데 ES 하면 켜집니다. SCB를 뽑으면은 미네랄 가격이 바뀌고, 이 부분, 이 코드에 의해서 미네랄 그 메모리 공간이 쓰여졌다는 것을 캐치해낸 겁니다. 디버거가 show disassembly가 나오는데,
디스 어셈블리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셈블리어 시간에 무브는 좀 초반에 설명을 했죠. 어셈블리어 영상 중에서 무브는 읽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지정한 값을 왼쪽에 지정한 곳에 넣는다 라는 뜻이죠. 보시면 오른쪽은 감소된 미네랄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소된 미네랄 값을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950으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감소된 미네랄 가격이 EDX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소된 미네랄 가격은 어디서 설정을 해주고 있냐, 바로 위 보면은 SUD 서브스트레이트 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DX에 있는 값을 ECX만큼 감소시켜라 라는 뜻이죠. 네, EDX 빼기 ECX 그걸 하고 그 결과를 EDX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ECX가 얼마만큼 빼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SCB 가격만큼 빼는 걸 하겠죠. 그래서 ECX가 SCB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ECX는 어디서 또 얻어오냐, 위에서 보면 바로 위에서 ECX 가격을 이 ECX에 넣을 값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정한 이 공간에서 SCB 가격을 가져오는 거죠. EX 플러스 006 CA511C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이 주소, 이 주소에 SCB 가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장에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EX 값을 알아내야 돼요. 그 전에 더블 클릭하면은 006C A511C라고 뜨지만은 더블 클릭 안 했을 땐 스타크래프트.exe 플러스 ECA511C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는데, 이거는 이 초록색으로 뜨는 것은 스타크래프트에 변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그런 숫자 값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즉 이 주소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표현처럼 있는 거, 이거는 스타크래프트.exe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스타크래프트 메모리 공간 중에서 가장 낮은 주소의 기준 주소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주소부터 ECA511C만큼 떨어져 있는 그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 주소 값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006CA511C. 그래서 거기다가 EAX 공간에 있는 값을 더한 그 주소가 바로 SCB 가격이 들어있는 곳인데요. EAX를 알아내야 되는데, EAX를 어떻게 알아내냐, 치트 엔진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이 명령어를 실행할 당시에 레지스터 값이 뜨는데, EAX가 0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할 당시 EX 이 값이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EX가 0이라고 해서 그 위에 EX 또한 0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EX를 사용한 후에 EX 값이 계속 해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EX 값이 바뀌려면은 move EX 이런 하고 뭔 값 이런 식으로 EX 값을 바꾸는 명령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X는 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기 때문에 SCB 가격을 담고 있는 주소는 여기일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50이라고 뜹니다. 그렇죠? 메모리 뷰로 봐도, 메모리 뷰로도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뷰로 들어가서 여기서 고투 어드렉스 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고 OK 하면 이렇게 메모리 명령으로 갑니다. 여기서 3이라고 나온 건 16진수고 더블 클릭하면은 10진수 50 이렇게 나옵니다. SCB의 가격인 거죠. SCB의 가격인데,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move ECX 하고 메모리 영역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4바이트 공간, 해당 주소에서 4바이트 공간까지가 SCB 가격의 값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0으로 바꾸면 SCB 가격이 0으로 될까요? 0으로 바꾸고 해볼까요? SCB 가격 그대로 보이는데, 튕겨서 다시 쳤습니다.
아시아 배틀넷으로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데까지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네,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값을 가져와서 현재 미네랄 양에서 빼고 그 뺀 양을 다시 미네랄 가격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50이 줄어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16D3 2가 50이라는 숫자였죠. 그럼 여기를 0으로 바꾸면은 SCB 가격이 0으로 바뀌냐? 50이라고 보이죠?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50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면은 여기에 다시 50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이거는 임시 변수인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 양에서 SCB 가격만큼 뺄 때 그 SCB 가격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SCB 가격을 담고 있는 메모리 공간 따로 있고, 매번 SCB를 뽑을 때마다 SCB 가격을 담고 있는 곳에서 이 공간으로 값을 복사한 후에 이 공간에 있는 값을 여기서 ECX로 옮기고 ECX만큼 현재 미네랄 양을 빼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이 깎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공간을 다시 50으로 바꾸는 그 어떤 코드가 있다라는 건데, 그 코드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코드를 찾은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소를 치트 엔진에서 등록을 시켜야 되죠. 여기서 등록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4바이트인 이유가 코드를 보시면 move ECX 하고 주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ECX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4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타입이 4바이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find out what write to this address에서 이 메모리 공간에 값을 쓰는 코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 치트 엔진이 좀 뭔가 멍청한 건지 디버깅 기능을 계속해서 하면은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타그래프를 다시 한번 열고 이걸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 메시지가 뜨죠. 여기서 yes 하고, 네, 여기서 SCB를 뽑으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SCB 가격을 담고 있는 곳에서 SCB 가격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으로 옮기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그 임시로 보관된, 근데 이것도 진짜 SCB 가격이 저장된 곳인지 몰라요. 이것도 임시 공간일 수 있어요. 이것도 임시 공간일 수 있고 이것도 임시 공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짓을 반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이곳에 데이터를 쓰는 코드는 어디 있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임시 공간이 넣고 있는 코드죠. EDI 값을 넣고 있어요. EDI 값을 임시 공간에 넣고 있는 거고, EDI 값은 어디서 넣어주고 있냐?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 넣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EDI move 해주고 있죠. 어느 메모리에서 가져오냐는 EAX 더하기 006638888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여기다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이번엔 이 EAX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알아냈었냐? 방금 전 과정에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EAX 값을 사용했지만은 이번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을 때 EAX 값이 1이었다는 거죠.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을 당시 EAX가 1인지 몰라요. 그리고 게다가 확인 사살을 해주는 것이, 더 위를 보면 바로 여기서 EAX 값을 다른 값으로 덮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캡처된 이 EAX가 1이라는 값은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당시의 값이고, 그 값은 여기서 넣어준 값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인 이 단계에서 EAX 값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할 당시에 EAX 값이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게임이 멈추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디버거에서 이 디버그 목록에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하면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명령을 실행하면 멈추도록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코드를 실행하면 게임 멈추는 겁니다. SCB를 뽑으면 멈추겠죠? 네, 멈췄습니다. 게임 멈췄어요. 소리도 멈췄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2라고 되어 있네요. 네, 2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EX 값이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6진수로 2. 그럼 이 공간에 임시 변수에 임시 변수에 넣어줄 값을 여기서 읽고 있으니까 여기에 원래 SCB의 가격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임시 공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 공간에 넣어줄 값을 담고 있는 공간의 주소입니다. 여기가. 토글하면은 초록색 되고, 토글에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하면 초록색 되고요. 그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된 부분, 즉 브레이크 포인트가 켜진 부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서 멈추는 겁니다. 더 풀어줘야겠죠. 토글이라는 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꺼지는 거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 켜지는 거고,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꺼집니다. 초록색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걸 다시 실행하려면 디버그에서 run 하면은 게임이 다시 실행됩니다. 주소를 알아냈어요.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걸 또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0 헥스로 해놓고 16진수로 663888 더하기 2는 663896이라고 하네요.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2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소에 이 주소에도 50이 있냐? 예, 50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명령어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movegx라는 어셈블리어 명령어, 어셈블리 시간에 했던 거죠. movegx가 많이 초반에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movegx는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큰 크기로 확장시키는 그런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word ptr이 있고 왼쪽에 edi가 있는데 2바이트를 4바이트로 확장시키는 명령어죠. 2바이트 메모리 공간에서 2바이트를 읽어온 겁니다. 이 주소에서부터 2바이트 공간에 SCB의 가격을 읽어서 임시 변수에 넣어주는 그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임시 변수에 임시 SCB의 가격을 담아 놓는 곳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 읽어올 공간, 그 공간이 2바이트라는 겁니다. 임시 SCB 가격을 담고 있는 곳에서 가격을 읽어서 그만큼 미네랄 가격을 빼주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어디까지 했냐? 네, 미네랄 가격을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현재 미네랄 가격에서 SCB 가격을 빼서 다시 이거를 미네랄 가격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SCB 가격의 값은 임시 공간의 값이라는 거죠. 이 값을 사용하기 전에 S 값을 다른 데서 또 넣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소의 값을 방금 알아낸 거고요. 처음에 알아낸 주소는 바로 이곳의 주소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주소는 4바이트였지만은 이 주소의 공간은 2바이트인 겁니다. 2바이트로 해야 되는 겁니다. 2바이트로 하면은 아마도 50이 보이겠죠? 네, 50이 보입니다. 이걸 0으로 바꾸면은 SCB 가격이 0으로 되느냐? 네, 되면은 이게 진짜 SCB 가격을 담고 있는 공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공간에 값을 쓰고 있는 코드가 어디 있는지를 또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 진짜 원래 값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화면에서도 SCB 가격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맞을 거고 맞을 겁니다. 그래서 튕겼네요. 근데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튕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타크래프트를 켜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튕겼는데 지금 제 컴퓨터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부팅 몇 번 하고 막 쓸데없는 프로그램 다 지우고 해서 안 튕기게 해서 지금 성공한 건데, 이거 성공을 시키려고 한 몇십 번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안 튕기고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는 한 번도 안 튕기고 계속 됐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컴퓨터를 이것저것 오늘 많이 해서 그런가. 네, 킵 하면은 이전에 검색해 놓은 거 그대로죠. 그리고 50인 거 보니까 아마 이 메모리 공간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안 바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메모리 뷰에서 뷰 어딨지? 네, 메모리 리전, 메모리 지역. 그래서 그 주소가 있는 보면 663896이죠. 맨 마지막에 검색한 이곳의 주소가 663896인데 663896이 어디쯤에 있냐? 663896이 네, 이쯤에 있네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65000부터 73000 크기까지, 즉 65000에서 이거 더하기 73000까지가 메모리 지역이라는 건데 663896은 여기에 포함되죠, 이 범위. 이것의 맨 오른쪽 늘려서 이렇게 보면은 네, 스타크래프트.exe라고 나와 있고요. 리드 플러스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바꾸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계속 뽑아줍니다. 이걸로 이기면 됩니다. 네,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스타크래프트는 멀티플레이로 다른 사람과 플레이를 할 경우 메모리의 데이터가 서로 다르면 방이 달립니다. 드랍 당한 것처럼 방이 달린다라는 거죠. 네. 유즈맵에서는 메모리 공간의 값을 바꾸도록 맵에 트리거가 설정되어 있으면은 둘 다 플레이어 둘 다 값이 바뀌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튕기는 거예요. 네. 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글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는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돼요. 글자를 검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테란 S12 글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치트 엔진에서 new 스캔 하고 이그젝트 밸류 스트링으로 테란 S12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이 메모리 공간의 영역은 어디냐? 3942822인데 3942822 또 메모리 리전에서 볼까요? 3942 정확히는 03942죠? 네, 03942 03942 오른쪽에 보면은 프로그램의 스타크래프트 내에 고정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스테이트 보면은 커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고, execute read write 되어 있고. 그래서 뭔 뜻이냐? 이거 엑스타라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프로그램이 요청해서 생성된 메모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바뀌는 그런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값을 바꾸면은 SCB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름 적어주면 바뀝니다.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메모리에서 이 주소를 들어가 보면 쉽게 들어간 방법은 여기 어드레스 클릭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뷰에서 고트로 컨트롤 V에서 보면은 여기 뭔가 유닛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바꾼 부분이 여기죠? 바꾼 부분이 여기죠? 보면은 테란 마린, 그리고 테란 고스트, 그리고 벌처,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터렛, 시즈탱크,
네,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램 S12. 그리고 우리가 S12의 가격을 0으로 만든 그 주소가 여기죠. 그 주소의 근처도 보면은 근처를 보면은 뭔가 값이 많이 있어요. 그 값이 많이 있어요. 값을 보면은 이거는 150이고 이거는 1이고 이건 100이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75. 이거는 정확히 이게 2바이트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25. 이거는 또 50.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곳의 주소가 SCB 가격이었어요. 맞나요? 어디였지? 주소가 정확히 663896이네요. 여기네요. 663896 여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문자를 보면은 이거 전이 마린이었어요. 아, 마린 전전 여기 마린 그렇죠? 마린 가격이 50원이죠. 여기 그래서 아까 나온 문자 순서대로 유닛 가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바이트가 아니고요. 네. 다시 볼까요? 현재 여기가 SCB 이름이 담겨진 거고 저는 터렛 게임 끝났네요. 터렛 그 다음에 터렛 탱크 글로 써놓을게요. 글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처음엔 마린 그 다음에 고스트 써있죠. 고스트가 써있죠. 여기 마린 써있고 고스트 써있고 그 다음에는 벌처 써있죠. 그 다음에는 골리앗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렛 벌처 다음에 테란 골리앗 그라운드 유닛 그리고 골리앗 터렛이라고 되어있네요. 골리앗 터렛이라는 유닛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골리앗 터렛 그 다음에 테란 시즈 탱크 시즈 탱크고 그 다음에는 테란 시즈 탱크 모드 탱크 모드가 또 있고 시즈 모드 따로 있나? 탱크 모드 그라운드 테란 터렛 그 다음에 터렛이죠. 그 다음에 네 원래는 SCB였던 부분이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순서 그대로 이 미네랄 가격이 저장되어 있는 곳도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SCB 가격이죠. SCB입니다. 그럼 이 전에는 터렛이겠죠? 터렛 가격인가? 맞나요? 그냥 터렛이 아닌 것 같은데 터렛이 1호는 아닌데 탱크 터렛이라 되어 있네. 탱크 터렛이 아니고 네 탱크 터렛이라는 유닛이 또 따로 있나봐요. 탱크 터렛이라는 그래서 뽑을 수 없는 유닛이라서 가격이 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서 쓸 거예요. 네 그런 걸 거예요. 아니 아까 미네랄 가격 표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면은 현재 SCB 가격 0으로 해놨고 탱크 터렛이란 유닛은 실제로 뽑을 수 없는 유닛이기 때문에 가격은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시즈 탱크 모드 가격이 미네랄 150 맞죠? 그 다음에 골리앗 터렛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뽑을 수 없는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1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벌처 그 다음에 골리앗이네. 골리앗 그래서 1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벌처 70원 맞죠? 그 다음에 고스트 25원 그쵸? 마린 50원. 그래서 아까 글자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0으로 하면은 마린 0원 되는 거죠. Yes, sir. Orders received. Not enough 그리고 minerals.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놔서 아는 건데
미리 분석을 해놔서 한 건데, 여기가 마린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마린입니다. 주소는 0063888인데 0063888인데 0066 네 063888인데요. 미리 분석해서 아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마린 가격이었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만큼 공간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1 2 3 4 네 40 바이트 16핀수로 40 바이트가 여기가 테란 유닛이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가 저그 유닛입니다. 저그 유닛에 대한 미네랄 가격이 있고, 여기는 프로토스 유닛에 대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테란 건물에 대한 가격들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저그 유닛에 대한 가격이 있고, 여기는 프로토스 건물에 대한 가격이 있고, 그래서 테란 유닛, 저그 유닛, 프로토스 유닛, 테란 건물, 저그 건물, 프로토스 건물, 그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이외에 가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란, 저그, 프로토스가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뮤즈맵에서 사용하는 그 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있습니다. 뽑을 수 없는 것들이 왜 가격이 있냐, 이거는 예를 들어 테란의 경우 수리할 때 돈이 드는데 그게 생산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건물 배럭 150원이죠. 150원인데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찾으려면은 여기서 이름표 봐가지고 배럭이 몇 번째 있는지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도 해볼까요? 배럭이 몇 번째 있는 건지, 배럭이 몇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지, 오른쪽에 그 글씨들이 있는데 배럭을 찾아볼게요. 파인드로 BARR 베이스 케이스 배럭이 나왔습니다. 건물 이름이 나왔죠. 배럭은 테란 건물 중에서 몇 번째냐, 러커 나왔고, 뭐 위에 뭐 듀란 있고, 히어로 뭐 디스럽션, 필드 프로토스, 테란 커맨드 센터, 몇 번째지? 이것도 써놔야겠다. 이 순서대로 보면서 해당 건물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란 커맨드 첫 번째, 두 번째는 컴셋, 세 번째는 뉴클리어, 사일로, 그냥 사일로, 그 다음에 서플라이 디팟, 그 다음에 리파이너리, 가스 캐는 거고, 그 다음에 배럭이네요. 그럼 아까 주소에서 이게 마린 미네랄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였죠. 이것도 그냥 시트 엔진에 등록을 해놔야지. 영원으로 설정했었죠. 마린 미네랄 디스크립션도 써놓고, 미네랄 코스트 이렇게, 이거는 SCV 미네랄 코스트, 마린 미네랄 코스트 영역에서 찾아가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 곱하기 16바이트가 테란 건물, 테란 유닛, 그 다음에 저그 유닛, 프로토스 유닛,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과정을 아까 SCB 가격을 알아본 것처럼 그 과정을 마린한테도 해보고 뭐 질럿한테도 해보고 해보면은 각각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보면은 제가 말한 거랑 같은 순서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2바이트씩. 테란 저그 프로토스죠. 테란 저그 프로토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테란 건물인데
커맨드가 첫 번째가 아닌가? 이론일 리가 없는데. 이론일 리가 없는데. 아닌가 보네요. 여기가 커맨드겠죠? 400원인데? 아까 전에 나와 있는 그것도, 아까 전에 나와 있는 뭐 테란 프로토스 어쩌고저쩌고 있는 것도 그 테란 건물 중 하나로 취급되나봐요. SCB가 지을 순 없지만 유즈맵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여기서부터 커맨드인 것 같습니다. 가격 보면. 그쵸? 400 미니달인 게 딴 게 있나요? 그 다음엔 컨셉인 것 같죠? 근데 50원이니까. 그 다음엔 4일로 가격. 그 다음에는 서플라이. 네, 100원이죠 서플라이. 그 다음에 리파이너리도 100원. 네, 배럭 150원 맞죠?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면은 배럭이 정확히는 2바이트라고 연결해야 되죠. 배럭이 공짜가 된다라는 거죠. 볼까요? 배럭 공짜네요. 이렇게 공짜로 지을 수 있다라는 거. 마린도 공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린까지 공짜로 뽑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아냈냐? SCB 가격이 있는 위치를. 네. 또 화면에 보이는 미네랄을 시트 엔진으로 검사해서 알아냈죠. 그래서 미네랄 M이라고 써놓은 거, 이 미네랄이 SCB를 보면 줄어드는 거죠. M 빼기 S만큼. M 빼기 S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미네랄 가격 스캔하고, 그 다음에 SCB를 뽑은 후에 미네랄 스캔하고, SCB 취소한 후에 다시 그 스캔하고 하면 미네랄 가격이 들어있는 그 공간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미네랄 가격을 스캔하면은 미네랄 가격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50이라는 화면에 보이는 미네랄을, 이 미네랄 가격이 바뀔 때 50에서 예를 들어 0으로 한 번에 팍 바뀌는 게 아니고 50, 49, 48, 47 이렇게 바뀌도록 바뀌는 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 있었죠. 서서히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메모리 값을, 미네랄 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진짜 미네랄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네랄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 M인 겁니다. 그래서 M을 찾았어요. M을 찾은 후에 SCB를 뽑으면은 어떤 코드에 의해서 이 S라는 가격을 가지고 오는지 그거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걸 검사했고, 튜토리얼에서 했듯이 그게 바로 find one right to the address죠. 그걸로 해서 어디서 가져오는지 이 S 공간을 알아냈어요. 이 S 공간을 알아냈는데, 이것도 그냥 임시적으로 SCB 가격을 보관해두는 용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격을 0으로 바꿔도 뽑을 때 실제적으로 SCB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메모리 공간의 값을 덮어 씌우는 거였죠. 그래서 50으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이 값을 0으로 바꿔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 값을 쓰는 코드는 어디 있냐? 그것도 또 find one right to this address로서 검색을 한 거고요. 그 검색을 한 후에 코드를 봐서 여기다가 자꾸 값을 넣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는 원래 값을 어느 공간에서 가져오느냐를 알아낸 거죠. 네, 이게 바로 이곳이었다. 이곳에 값을 0으로 바꾸니까 0으로 다시 덮어 씌워지고, 이 값이 0으로 돼서 미네랄 가격이 0으로, SCB의 미네랄 가격이 0으로 된 거였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SCB 가격 바꾼 건 이걸로 된 거고, 그리고 SCB 가격만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도 다른 유닛의 가격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이 순서가 규칙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규칙을 알기 쉽게 보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유닛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닛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 메모리 공간에 가서 보면은 유닛 이름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이 유닛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는 순서대로 미네랄 가격도 저장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네랄 가격도 그 순서대로 2바이트씩 이렇게 쭉 들어있었고, 그 이름에 맞는 값을 0원으로 바꾸면은 그 유닛 또한 같은 원리로 공짜가 들었다. 네, 그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Reporting for duty.